오늘 장 마감 20분 남겨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종목으로 시장 돌파를 해야 될까요? 정연 돌파 특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 이건희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2024년 새해 첫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사실 딱 새해 첫날의 경우는 시장이 좋았는데 그 이후로 좀 부진했거든요. 과연 오늘 장에는 어떤 특징주들이 보였는지 돌파 가능한지 첫 번째부터 보시죠. 한농화성을 포함한 전고체 배터리주들이 오늘 좀 크게 올랐습니다. 압도적 성능을 보여주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폭스바겐 관련반 뉴스도 있었고요. 소식에 한농화성이 오늘 장중에 급등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 열풍이 더 지속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 보시죠. 여기서는 의견이 좀 나뉘어졌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매도, 이재규 본부장님은 매수 의견인데 먼저 그동안 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꿈의 배터리고 단순 테마로 보는 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압도적 성능이라는 기사 좀 솔깃하지 않습니까?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간다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상용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매출로 잡히는 데는 시간차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매수 의견, 이 조정시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조정시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 그 명분은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사실 추후에 있을 그런 성장성을 많이 당겨와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분리막 관련되어 있는 WCP 같은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도 통과를 한 이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시 매수라는 의견이었고요. 반면에 이건희 부장은 분할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한농화성의 차트만 놓고 보면은 지금 윗꼬리가 너무나 길게 잡혔어요. 장중 20% 넘게 상승하다가 6%가량의 상승만 유지하고 마감될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 테마주는 좀 이런 변동성이 아쉽죠. 그렇죠. 아직은 이제 실험실 단계에서 성공한 거고 네. 이게 상용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기대죠, 기대. 주가라는 게 항상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근데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라 기존에도 계속 기대했다가 기대에 따른 그 시간차가 굉장히 컸죠. 시장은 빨리 기대를 했는데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삼성 SDI도 물론 이제 오늘 현대차랑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죠. 계획인데 계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분할 매도로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한번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38,500원까지 한번 31,850원까지 4월 달에 한번 붐이 맞아요. 일었을 때 이 스페셜티 케미칼이 상장할 무렵이었죠. 그때 이제 한번 붐을 일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여전히 위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올라가려면 힘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이런 관련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연일 고가를 갱신한다든지 네. 어떤 이제 기준 지표가 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오늘 사셨다든지 아니면 어제 최근에 사신 분들은 분할 매도 이제 이게 한 번에 제가 확 죽진 않을 것 같고요. 분할 매도로 말씀드린 거는 윗꼬리를 많이 달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좀 과하게 올랐다라고 하면 끝까지 들고 계시기보다는 비중을 좀 조절해가면서 매도하시면서 이익도 실현하시고 이렇게 대응을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한농화성 한 종목에만 해당되는 전략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좋을지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한농화성이나 이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둘이 차트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죠. 한농화성은 조금 먼저 올랐는데 한농화성이 그러면 왜 많이 움직이냐? 시총이 적어서 그렇죠. 2천억대 회사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음에도 1조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덩치 차이에 의해서 좀 변동성은 한동화성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동화성이 좀 재밌으실 거고,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발 그리고 삼성 SDI, 현대차 전고체 배터리 협력 기대감도 있고 여기에 퀀텀 스페이스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성과 소식 때문에 오늘 이 테마가 강했는데요. 현 구간에서 종가 베팅은 두 분 모두 다 의견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면 분할 매도 혹은 지금보다 조정 시의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이 기록된 밀리의 서재예요. 18에서 19%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웹소설을 담고 있습니다. 1조 시장 진출 기대감에 모멘텀 추가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 보시죠. 매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이 밀리의 서재가 시장을 갖고는 있고 또 실제로 웹소설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플랫폼 시장 진출에 따른 뭔가 모멘텀이 더 부각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상장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상장주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밀리의 서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을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 말에 많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올 물량 같은 경우도 이제 2024년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상 한 달 정도는 주가의 상승 랠리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웹소설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웹소설이나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저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IP를 이용해서 확장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밀리의 서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이 컨텐츠, 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이 좀 있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물론 업종이 다르지만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 밀리의 서재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달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기보다는 좀 짧은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2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의견은 종가 매수로 드렸지만 오늘 20% 넘어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정시 매수로 조금만 수정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후에 또 시세가 더 분출되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종가 매수는 현재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 약간 조정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구독형 독서 플랫폼 서비스를 갖고 있는 밀리의 서재, 웹소설 시장으로의 진출 기대감 충분히 주가를 올릴만 하다라고 두 분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현재 2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곧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알차를 포함한 오늘 가상현실, 메타버스, AR, VR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알차라에 주목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대안주를 보는 게 좋을지 두 분의 생각은 일단은 매수입니다. 이건희 부장님, 이 비전 프로가 실상 출시가 됐을 때 당장 많이 팔릴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흥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기대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를 미리 매수해 보는 게 좀 좋은 전략일까요? 저는 뭐 그닥 그렇게 비전 프로가 잘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잘 안 될 것 같아요. 비싸니까 일단은 뭐 이게 가격대가 내려와 줘야 되죠. 네네. 사실은 이게 뭐 휴대폰이 지금 비싸져서 한 120, 한 200만 원까지 가는 휴대폰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비전 프로가 만약에 200만 원 밑으로 출시가 가능할까? 이 여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부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좀 사시겠죠. 사서 이제 얼마나 이제 좋은지 여부를 좀 지켜볼 텐데 관련 수혜주로 지금 알체라가 떴다라는 부분은 이제 이 회사가 인공지능 영상 인식 분석 토탈 솔루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비전 프로가 이 회사 걸 갖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나오면 또 이제 팔로우 회사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팔로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이런 걸 만들 때 이 회사랑 협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주 뒤에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올리는 건데 근데 제가 그래도 왜 매수 의견을 드렸냐면
일단은 이슈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출시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관련주로서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보면 주가가 싸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데 아까 이제 그 밀리의 소재도 마찬가지지만 알체라 보시면 네. 뭐 주가가 거의 바닥에 있죠. 그렇죠. 예. 요즘에 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올리는 게 유행이어서 이게 또 들어올리면 당분간 또 이게 추세가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리를 찾았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매수 의견은 이주규 본부장도 동의하는데 정말 VR, AR 관련주들이 2년 전이었나요? 그때 메타버스 열풍선. 네, 그러니까 2년까지는 안 됐지만 한 1년 몇 개월 됐을 거예요. 그때 다들 신고가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나서 지난해 1년 내내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 종목들 안에서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가 뭔가 이 시장을 다시 개화시키면서 기대감이 아닌 실적으로 살아나기를 기다린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몇 년간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이번에 좀 올 한 해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요? 네, 변곡점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고 지금 실제로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이 비전 프로를 내놨을 때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라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27일 날 출시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전에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자가 많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애플이라는 기업에서 이 VR이나 XR 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알체라 같은 경우는 오늘 AI 쪽과 엮여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XR이나 AR과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주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본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쪽으로 이 뉴프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FPCB라고 해서 연성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메타 쪽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XR이나 VR이나 AR 쪽에 대한 기기 매출이 가장 많은 회사가 전 세계에서 메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서 비전 프로를 출시한다라고 한다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알체라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가 매수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네.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체라 두 분 모두 다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최근 시장의 약간 트렌드가 바닥권에서 하나씩 기회를 노리며 들어 올리는 그런 주가 모습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 알체라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봤고요. 다음 종목 보시죠. 오늘 하락하는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볼게요. 미국의 모빌아이가 재고 과잉으로 인한 실적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소식에 국내 시장에서 텔레칩스 그리고 넥스트칩 관련주들이 같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피해 같이 보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버텨내야 할지 두 분의 생각 보죠. 일단은 지금 버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이 나오지 않았어요. 매수와 보유로 나뉘어졌는데 이건희 부장님, 보유하자면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신규 접근으로는 좀 나는 주저된다라는 의견이신지요? 그렇죠. 뭐 굳이 신규로는 살 필요가 없지 않겠나.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기회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쪽 관련돼서 사실은 텔레칩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뭐 넥스트 칩도 있고 뭐 여러 회사가 있죠. 뭐 많이 빠져 있는 모트렉스라는 회사도 있고.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차트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회사 내용보다는 일단은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지금 내일 만약에 못 돌려주면 또 한 번 조정이 나오면 3만 원대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모멘텀이 이제 저는 한 2만 9천 원만 안 깬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어디까지 조정을 받아야 매수를 할 거냐 이게 고민인 거기 때문에 저는 2만 8천 원 정도를 9천 원 정도를 잘 지킨다라고 하면 사볼 의향이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그래도 이게 보면 주가상은 계속 지금 신고가 부근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이 상황에서 따라붙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만 중기 보유, 장기 보유도 아니고 중기 보유로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언제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조금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텔레칩스 중기 보유고 오히려 이재규 본부장은 조정시 매수 의견까지 같이 제시해 주셨는데 실제로 모빌아이가 재고 과잉으로 인해서 실적단의 위기로 인해 급락한 거잖아요. 단순 우려감보다는. 그렇게 된다면 국내 시장에 있는 자율주행차주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데 피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모빌아이가 2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제한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중기로 보유하시는 게 좋다. 조정시 매수를 해서 방금 전에 중기로 좀 길게 보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조정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현재 주가가 39,9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만 원에서 28,000원대, 28,000원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상 28,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서 거기 리탈한다라고 한다면 텔레칩스는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0원대 리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겠지만 현재 이제 39,900원에서 28,000원대에서는 밴드를 잡아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중기적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텔레칩스와 넥스트칩 모두 오늘 4%가량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종가에 저희는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보유하면서 조금 더 보겠고요. 마지막 종목 보시죠. 유한양행의 맞선 소식에 인벤티지랩이 오늘 장중에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내 하락 전환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재료 소멸로 그치는 건지 두 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매도하자라는 의견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 한 해에도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벤티지랩의 매도 의견은 이 회사에 대한 의견입니까? 아니면은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이미 좀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일단 회사에 대한 거죠. 인벤티지랩 회사요. 뭐 비만 치료제야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나 뭐 다 잘 팔겠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슈는 그거를 자주 안 맞고 좀 가끔 맞으면 어떨까라고 이제 서방형 쪽으로 가려고 하는 지속형. 이게 오늘 인벤티지랩도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이랑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의 그 상황은 맞는데 이게 예전에 오스코텍과 비슷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스코텍이 기술을 주고 유한양행이 이거는 이제 렉나자 모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렉나자 모델처럼 가려고 하는 모습은 맞는데 오늘은 이제 완전 완벽한 세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용 자체도 뭐 계약금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올라가려면 유한양행이 만약에 해외에서 이거를 어디랑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같이 이제 인벤티지랩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오늘 뭐 굳이 따라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 못 파신 분들은 반등 시 매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특징주 점검해봤고요. 오늘장 마감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파란불이 동시효과 구간에도 계속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이 1%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사뭇 다른 행방으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가 엇갈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매수 포지션을 자리 잡는 하루. 그로 인해서 코스닥은 그동안의 하락의 고를 끊어내고 오늘장은 1%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장 마감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부장님 브리핑해 주실까요? 예, 오늘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이끌어줬던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대형주들은 좀 쉬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했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선물보다 이제 중요한 게 선물인데 선물도 오늘은 1,700억 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매도량은 줄기 시작을 했는데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이 선물의 그 누름,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좀 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주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당분간은 이제 뭐 사실 미국의 CPI 발표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돌기 전까지는 분위기는 조금 답보 상태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을 마무리하면서 시장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장에서는 챗GPT 관련주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간밤에 있었던 오픈AI 뉴스 덕분이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8월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오픈AI라는 회사를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실적을 보면은 2022년의 경우에는 2,800만 달러 매출액에 그쳤던 작은 스타트업 회사였는데요. 챗GPT 8월에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이름을 알리게 됐고 매출 역시도 전년 대비 무려 50%가 넘는 급등에 1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챗GPT가 시장에 가져다 준 것들은 많았죠. 그런데 오픈AI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챗GPT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좀 하루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영업이익단에선 개선은 됐지만 크게 돈을 벌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더 벌어내기 위해 매출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이번에는 GPT 스토어를 출시하겠다라고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영어로 써 있긴 한데 GPT 빌더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GPT 스토어를 다음 주에 런칭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담아서 보낸 거죠. 그럼 이 챗GPT 스토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면은 앱 스토어가 있죠.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체계예요. 다음 장 보시죠. 이 오픈AI가 내놓은 인공지능판 앱 스토어 GPT 스토어입니다. 챗GPT 사용자가 맞춤형 버전으로 커스터마이징하면서 이 어플을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 장을 열어준 것이에요. 그럼 챗GPT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코딩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오픈AI가 개발한 GPTS라는 맞춤형 생성 AI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잘 모르는 분들도 관련해서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GPT를 가공하여 자신만의 커스텀 GPT를 제작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유아용 수학학습 GPT 혹은 요리 레시피 개발 GPT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GPT 스토어에서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를 통해 국내 관련주들이 그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GPT 스토어를 통해서 카카오톡과 같은 AI 그리고 GPT 대표 서비스가 런칭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플 스토어라든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생기기 전에는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이 열리다 보니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됐고 그 안에서 대표 서비스가 나오면서 사용자가 많아졌죠. 이를 통해 챗GPT의 대중화가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 그로 인해 오늘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반면에 아직까지는 일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 요인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가장 뜨겁게 만든 이 이슈, 다음 주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쳐줄지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재규 본부장님, 실제로 이 이슈 때문에 오늘 많은 테마가 올라줬는데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슈죠. 이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챗GPT가 작년 초부터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한번 강하게 움직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들었던 게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느냐,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챗GPT 스토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상 매출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슈몰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AI와 관련돼서 오늘 변동성이 많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한농화성이라든지 밀리에서제처럼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볼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AI 관련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방으로 많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적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는 이제 또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들을 매매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는 기업들로 선별을 하셔서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좀 팔로우해가는 것이 전 좋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앞서 이재규 본부장은 충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지만 그 안에서도 적자 기업들이 좀 한존에 있기 때문에 종목별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꼽아주셨거든요. 전 사실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의구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시장은 당연히 커질 거고요. 지금 챗 GPT, 그러니까 GPT 스토어가 생길 거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는데 이게 미뤄졌다가 이제 이번에 말이 나온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본격화되는 원년이라고 판단을 하면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생각해 보면 구글 플레이 같이 이제 이런 게 생겼을 때 앱들이 많이 개발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오면서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되게 화려해졌는데 이게 이제 처음 스타트를 한다라고 보면 굉장히 핫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얼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앱과는 좀 다른 게 챗GPT는 결국에는 오픈 AI의 기술력을 기생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챗GPT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쉐어해야 되는데 그 쉐어하는 비중이 옛날에 앱스토어와는 조금 많이 다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실은 AI 개발 회사들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얼마나 차별화해 줄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미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기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통번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의 성능을 우리나라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느냐가 또 향후의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잘 해왔던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조금 랠리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이 열리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더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럼 국내 증시에서는 오픈 AI만큼은 아니지만 이 AI 관련주로 어떤 것들이 오늘장 거론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솔트룩스가 있죠. 생성형 AI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챗봇, 대규모 언어 모델 구축, 음성 인식 등의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실적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라는 증권사들의 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대표 회사예요. 또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누적 가입자 수 1억 2천 명을 자랑하는 글로벌 오피스 솔루션 기업인데요. 주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주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이바스 AI는 인식 기술에 특화된 AI 솔루션 기업으로 주로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음성 합성과 인식 기술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 AI의 경우에는 AI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검색 증강 생성 RAG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해도 이와 관련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계약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죠. 마지막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한 언어 모델 개발로 AI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한국항공우주예요. 따라서 기업만 주로 매출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까지 받고 있죠. 이렇게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골라봤는데 이 외에도 워낙 이 종목군이 좀 다양하잖아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재균 본부장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이 소프트웨어도 어떤 건 음성이고 어떤 건 글자고 플랫폼이고 다양하잖아요. 핵심 키워드 무엇일까요? 네, 전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놓으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오늘도 이제 시세가 전부 다 나왔죠. 사실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주가의 흐름상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쨌든 원하시는 게 주가의 상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저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현재 차트의 모양새라든지 오늘의 주가 흐름을 좀 따져봤을 때는 저는 현재 시장에서는 마음 AI라는 기업, 아까 전에 화면에도 있었는데 이 마음 AI라는 기업, 종합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음성, 텍스트 모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기업으로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저는 일단 마음 AI라는 기업이 현재에서는 가장 공략하기에는 그래도 어렵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주들 다 봐야 된다. 핵심 키워드 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 살 수가 없어서
종목 고르기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건희 본부장님이 조금 더 압축을 해주신다면 지금 핵심 키워드는 뭔지 또 다가올 이 AI 관련된 이슈 무엇이 중요한지도 정리해 주시죠. 지금 원래 잘 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이제 앵커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각각의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빠져 있는 게 플리토 정도, 이제 언어 번역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플리토도 오늘 한 8% 정도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빨리 오픈 AI와 이제 협업을 해서 한마디로 챗GPT 그 세계 내에서 들어가서 뭔가 자기 것들을 특별한 커스터마이징 이제 고객 맞춤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빨리 해내면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잘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뭐 차후의 문제고 추후의 문제고 이 기존에 하던 회사들이 당연히 더 잘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너무 챗GPT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AI 사업을 했던 업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다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그러면 솔트룩스나 마음 AI나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강자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시장이 열려 있다. 기존의 종목들이 움직이겠지만 그 종목들도 흐름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예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어떤 회사가 좋냐 남냐를 이제 가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잘 해왔던 종목들 중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 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종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핵심으로 적어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그중에서 솔트룩스는 오늘 18%의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상한가 마감, 셀바스 AI, 마음 AI 7%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외에 또 많은 종목들이 있죠. 뭐 투자가 연결된 종목의 경우에는 캡스톤 파트너스가 있는데요. 또 장중에 갑자기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7,270원, 24% 넘는 급등으로 장을 마쳤고요. 이스트소프트와 한글과 컴퓨터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좀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시장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관련 뉴스 수혜주 한 종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기 본부장님.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CES가 있죠. 이 CES에서 기조연설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가 전부 다 AI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시세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음 AI라는 기업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공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 선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돼서 오늘 변동성이 나온 기업들 대다수가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도 괜찮으니까 매매의 관점에선 마음 AI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한글과 컴퓨터를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초가 공략주는 마음 AI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한글과 컴퓨터도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이건희 부장님의 종목도 궁금한데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종목으로 승부 봐볼까요? 오히려 지금 저는 여기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네. 알아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어차피 이거 지금 반등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초가에 사셔도 뭐 저는 솔트룩스를 사든 마음 AR을 사든 그중에 오늘 제일 센 게 아마 솔트룩스였으니까 솔트룩스가 대장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지금 한번 반도체가 돌고 소프트웨어 다시 움직였지만 또 한번 반도체 쪽으로 돌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TFE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 테스트 분품 및 장비 제조 기업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한 38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지금 안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전히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좀 저평가 받았던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급격하게 올라오니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 회사가 이제 ISC랑 좀 차별점이 있는 건 전체 테스트 관련된 부품을 모두 다 턴키로 납품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ISC가 SK 쪽에 인수되면서 사실은 이제 TFE가 더 지금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TFE의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HBM이라든지 뭐 DDR5 이런 쪽으로 신규 제품이 계속 더 늘어나게 되면
테스트에 관련된 제품들은 더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초가에 사셔도 뭐 부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도 하드웨어 쪽에서도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TF이고요. 목표 주가는 얼마로 잡아볼까요? 정고점인 48,000원 일단은 뭐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손절가는 좀 짧게 33,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다음 주 또 돌파해 보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마음 AI 그리고 TFE 나왔습니다. 그 외 눈여겨볼 만한 다음 주의 주 핵심 포인트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재규 본부장님 정리해 주실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ES가 있습니다. CES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세론 뉴스로 작용할지 아니면 거기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연초에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의 매도세가 줄어드는지 여부와 외국인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현물 시장에 들어와 주는지 여부를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를 다음 주 내로는 좀 회복을 해줘야지만 남겨져 있는 1월 달 동안 시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서는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